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6일 오전 8시입니다. 오늘 새벽에 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2발 쏘았습니다. 한미일 군사훈련을 마친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돌아가다가 다시 유턴 해가지고 동해상으로 와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재개하는 것을 겨냥하기 위한 미사일 발사로 보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전 6시 1분쯤부터 6시 23분쯤까지 북한 평양 삼석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레이더로 포착했다고 알렸습니다. 평양에서 미사일을 쏠 경우 주로 순환 비행장을 이용했는데 이번에 삼석이라는 새로운 지명이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즉각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대응이 한국보다 훨씬 빠르고 구체적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발사 직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 수집과 분석에 전력을 기울여 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이 정보가 더 구체적이니까 이걸 우선 소개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 미사일 2발이 350 그리고 800km 날아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최고 고도 100km로 350km를 비행을 했고 또 하나는 최고 고도 50km로 800km 정도를 날아갔다고 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에 바로 도쿄에 있는 총리 관저에서 기자단을 만나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라고 엄중 경고를 했는데 일본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이틀 전에 쏜 중거리 미사일이 북해도 상공을 날아서 약 4,500km 비행을 하고 동쪽 태평양에 떨어진 것이 일본을 자극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북한이 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지난 게 한 7번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전국에 비상을 발령하고 홋카이도 같은 데는 지하철 운영도 잠시 중단하고 학생들 등교 시간도 조정을 하고 마치 실전 연습인 것처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은 이런 일이 딱 일어나면은 전 기관이 유기적으로 움직입니다. 해상보안청 그리고 방위청 이 철도망 무엇보다도 일본 총리 유기적으로 딱딱딱 움직여 가지고 한국보다 정보가 훨씬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지금 사정거리와 고도도 일본이 먼저 발표를 해 가지고 제가 일본 NHK 방송을 인용을 해 가지고 보도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참으로 이상한 게 핵미사일 대피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은 우리 국민들에게 핵미사일 대피훈련을 오는 15일 할 테니까 준비를 하십시오 하면서 대피 장소는 이렇게 됩니다 라고 요령을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에게는 이게 실감으로 다가오지 않고 하나의 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신문을 보면 오늘 나올 게 뻔합니다. 로널드 레이건 함이 다시 동해상으로 돌아와 가지고 한미일 군사훈련을 하고 그리고 서해상에 있는 직도 사격장에 공중
폭격을 하는 시범을 보인다. 이걸 통해서 북한에 메시지를 보낸다고 하는데 북한이 그걸 보고 눈이나 끔뻑하겠습니까? 이게 한두 번도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은 오히려 우리 국민들에게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을 감소시켜버리고 그냥 하나의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버린다 이겁니다. 습관이. 그런데 우리 윤석열 정부가 이 북핵 문제를 조금 정치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하면은 뭐 나쁜 방향으로 생각하는데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홍보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왜 이런 사태가 왔느냐? 책임 추궁을 해야죠. 이것은 문재인 정권 때문에 이런 미사일 발사를 자행을 하고 있다고 분명히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문재인이가 그동안에 김정은에게 얼마나 잘해 주었습니까? 9.19 군사합의라는 걸 맺어가지고 수도권 상공에 지금 대한민국 전투기가 날아다니지 못하도록 비행금지 구역까지 설정해 준 자가 문재인 아닙니까? 그러면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 안 해야죠. 그런데 왜 미사일 발사를 합니까? 그동안에 김정은과 문재인이 합작을 해가지고 비핵화 사격을 통해서 국민을 속이고 세계를 속였다는 증거 아닙니까? 이런 정황을 이야기를 해야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반역적 정권이었는지 국민들이 알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핵미사일 방어훈련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대피하는 장소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핵미사일이 서울 상공에 떨어졌을 때 나는 어디로 숨어야 되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훈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진 대피 훈련을 하면서 왜 핵미사일 훈련을 안 합니까? 핵미사일 훈련을 하면은 김정은에게 뭐 눈치 보입니까? 불경합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 때는 미사일 방어 훈련을 하면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다고 해서 안 했습니다. 또 꼭 세월호 순장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우선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공조를 다시 복원시킨 점에서는 참 잘했습니다.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홍보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겁니다. 국민들에게 북핵 문제의 본질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북핵을 용인하고 북한 핵 개발을 도와준 세력이 다시 정권을 잡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핵무장을 도와준 정권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아닙니까? 왜 이 사실을 안 알립니까? 지금 북한이 미사일 쏘는 거 우리가 한미일 공조로서 대응을 한다. 그러나 왜 이렇게 됐는지는 국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국 대통령이면 벌써 그랬죠.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북한이 핵미사일 핵실험하면 어떻게 하고 미사일 쏘면 어떻게 한다. 이런 대응 수비적으로 나와가지고는 이거 일이 안 됩니다. 공세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핵무장론도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하고 북한에 대한 참수작전 이야기도 다시 나와야 하고 연동돼 가지고 핵 미사일 민방위 훈련을 하겠다고 해야 국민들이 정신 차리고 국가에 기강이 서고 그렇게 하는 정부라야 믿음직하게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본만큼만 하십시오. 일본만큼. 일본이 요사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보면은 한국은 정말 무책임한 국민이 아닙니까? 미사일 맞을 가능성이 일본이 높습니까? 한국이 높습니까? 한국이 일본보다 더 여유롭게, 일본이 한국보다 더 긴장된 거, 이거 정부 책임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연설만 건사하게 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감사합니다.